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여기에 이 우화에는 주인공이 꼬마 인간 둘하고 생쥐 두 마리가 나옵니다. 꼬마 인간은 햄, 호, 이게 스커리, 스니프. 스커리는 영어로 종종 걸음을 치다, 빨리빨리 움직이다 그 말이고, 스니프는 이렇게 냄새를 킁킁킁 맡아보다 그 말이에요. 햄은 햄 하고 있는 놈이고, 호는 호 그런 놈이야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씨 창고에 치즈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치즈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햄과 요 스커리와 스니프는 재빨리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서 모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햄과 호는 둘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땀 흘려 일했는데 우리는 치즈를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어떤 놈이 치즈를 옮겨놨나? 우리는 어떤 놈이 치즈를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어르신 그랬죠? 우리가 6.25 끝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연금을 20만 원밖에 안 줘? 이런 거예요. 20만 원 가지고 이게 담배값도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평생 치즈를 먹을 자격이 있다. 근데 어떤 놈이 가져갔냐, 이거 어떤 놈이. 근데 암만 썩내고 있어도 안 갖다 놓거든, 누가. 그러니까 호는 혼자 떠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도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떠나자. 근데 햄은 거부합니다. 아니야, 이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평생 동안 얼마나 땀 흘려 일했는데 우리는 치즈를 누군가가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자. 아무도 안 갖다 놔. 그런데 호는 혼자 떠나서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습니다. 찾아요. 그래서 호가 지나가면서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간단하고 융통성 있게 유지하며 신속하게 행동하라. 다시 말하면 꾸물거리지 마라. 이게 세상이 흘러가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당신이 두려움에서 떠나면 당신은 후리가 된다. 당신은 자유가 된다. 내가 미지로 떠나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마케팅을 안 해봤는데 나는 공직에만 있었는데 나는 교직에만 20년 살았는데 새로운 길로 떠나라고 보니까 뭐가 돼? 두려움이 나와요. 두려움, fear, 두려움이 나타난다. 여기 이걸 떠나버리면 free, 자유로 된다. 그 얘기를 쭉 해놓은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변화. 당신의 치즈가 계속 썩고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스펜서 존슨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씨 창고에 치즈가 없어진 것은 금방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계속 먹었고 치즈가 오래돼서 썩었고 그래서 없어진 거지 누군가가 옮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당신이 세상의 변화를 지금까지 관심이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치즈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 실상은 계속 없어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종신고용제도로 옛날에 80년대만 하더라도 종신과장 드라마가 많았어요. 종신과장으로. 근데 지금은 종신과장이 없어. 다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서서히 왔는데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 하면은 세상의 변화에 맞게 당신의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치즈를 먹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치즈는 뭘 의미하냐면 당신이 갖고 싶은 것, 그게 치즈예요. 소득, 지위, 애인, 자동차, 집, 땅 이런 것들을 전부 치즈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갖고 싶은 것, 그것은 계속 시대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사고 구조를 갖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스펜서 존슨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지금 현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합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갈브레이스라는 교수가 한 얘기인데 이게 1977년에 한 얘기예요. 영국 BBC하고 인터뷰에서.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초예요. 그때보다 더 불확실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유비무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국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근로 세대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재정 압박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결국은 선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결국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년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45.1%. 이게 지금 점점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 가난뱅이가 절반이다. 그런 말이에요. 절반이다. OECD 평균이 13%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이게. 세계 최고예요.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뭐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원인이 뭡니까? 경제적 빈곤이 35%. 그 다음에 질병이 35%. 두 개 합하면 70%죠. 근데 질병 35%도 뭐냐 하면 경제적 빈곤이에요.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 자, 다음.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 노동시장 상시 구조조정입니다. 여기 실업 300만 넘어. 여기는 50만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200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종신고용은 없다. 자, 다음. 사회구조. 사회구조. 요 피케티가 이야기한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 어떤 사람은 차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어떤 놈은 열심히 뛰어가는데 왜 못 뛰냐고 고함 지르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 자동차 그다음에 자전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저걸 차본이라고 부릅니다. 차본. 자전거 그다음에 자동차는 차본이에요. 그런데 자본 집약도가 높은 것이 빨라요. 높은 것이 빨라. 그러니까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자본 집약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런 말이에요. 소득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자, 문제는 요거예요. 이제 2006년 데이터에 보면은 빈곤 탈출률이 31.7%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가난밖에 없는 사람 중 30%는 빈곤을 탈출해서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빈곤 탈출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12년에 오면은 이만큼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상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진다.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말이에요. 요걸 이제 시중에 나온 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미 기득권 세력에 올라간 사람들이 밑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걷어차버렸다 이거야. 근데 걷어찬 것은 아니고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개천이 오염돼서 그렇다. 뭐 그러는데 아무튼 오염이 됐건 어쩌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유비무한.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해야 돼. 자, 다음. 자, 우리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게 삶이 요 지경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면 이제 애터미가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사다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돼.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돼. 바로 이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쓴 사람 아시죠? 그런데 자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부자가 못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시스템을 갖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해놨어. 거기에 자기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처럼 자기가 기업을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 시스템을 가져요. 예를 들면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계시죠. 근데 월급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왜? 시스템이 자기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구멍가게 하다가 몸이 아팠어. 누가 돈 갖다 줍니까? 안 줘요.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시스템을 갖는데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존의 시스템을 사버리는 방법. 회사를 사버리거나 안 그러면 여기 프랜차이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좋은 데는 참 장사 잘 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그거 사는 거예요. 돈 무지하게 들어가요. 돈 없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 일어났어요. 그래 놓고 내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토 상권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이건 사기 맹상군 열전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가 이때가 언제냐면 전국시대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혼란했던 300년간의 전국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춘추 전국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굴 3개를 파야 된다. 국민연금 다 드셨죠? 근데 그놈의 굴 가지고는 겨우 호구지책밖에 안 돼. 안 된다고요. 조카 결혼식 하는데 축의금 5만 원도 못 내. 국민연금 받아가지고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생계수당이 있을 거라고요. 저축도 좀 있고 십도 좀 있고 밭대기 좀 있고 그런 것이 또 하나 굴이 될 수 있고 나머지 굴은 애터미에다 파시라 그 말이에요. 계속 파. 삽들고 계속 파서 과연 스타마스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올 때까지 파버리라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토끼와 거북의 경주. 이거 많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이겼다는 사실만 아시면 돼. 그럼 오늘 아주 소득 큰 거예요. 왜 느린 거북이 이겼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요 굴헤드로 생각해 봐야 돼. 왜 느린 거북이 이겼냐 이거야. 이솝은 왜 이렇게 썼을까? 뭐 하려고 이렇게 썼을까? 토끼는 상대 목표를 보고 뛰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북이 느리냐 빠르냐 거북만 보고 뛰었다고. 거북은 상대 목표가 아니라 절대 목표를 보고 뛰었어요. 꼬린 지점이 어디냐? 만약에 상대 목표 토끼를 보고 뛰었다면 거북은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저렇게 빠른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 그런데 그거 안 봤어요. 그거 안 보고 꼬린 지점을 보고 뛴 거예요. 중간에 토끼는 상대 목표를 봤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느린 거북만 보고 중간에 잠자버렸어. 이건 교만이죠. 교만. 자, 다음. 바로 매와 오리 소동파의 애자잡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매 사냥을 하면 짐승을 많이 잡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시장으로 뛰어갔어. 매를 사러. 근데 이놈은 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매를 사온다는 게 그만 오리를 사왔어. 그놈을 들고 사냥하러 갔는데 산에 가니까 토끼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오리를 냅다 던졌어. 매 잡아. 토끼 잡아라. 근데 이놈 오리가 날지도 못하고 퍼덕거리고 있어. 계속 던졌어. 그러니까 오리가 화가 났어. 저는 매가 아니라 오리입니다. 제 발을 보세요. 오리거든. 그게 소동파의 글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동파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을 잘못 쓰면 즉 사람을 매인 줄 알고 썼더니 그놈은 오리더라. 그놈은 사냥을 전혀 업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애터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죄다 오리예요. 토끼 사냥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아가면서 매로 변신하는 거예요. 매로.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 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오리가 토끼 잡는다고 퍼덕거리면 다리만 찢어지지 걸리는 게 없어요. 자, 이게 모소대나무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우리나라 말로는 맹종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경제성이 높은 대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대나무는 심어놓으면은 4년 동안 싹이 나질 않는답니다. 5년 만에 싹이 돋아나는데 일단 돋아나면 한 달 만에 30m를 커버려. 그러니까 쫙 그러면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 그 말이야.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애터미 사업은 똑같아요. 계속 파트너 조직을 키워나가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그때까지가 중요해. 4년 동안 싹이 안 난다고 그걸 되게 파버리면 어떻게 돼? 그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파봐.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좀 느긋하게 참으셔야 됩니다. 자, 태도.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 is matters.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는 여기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생생하게 꿈꾸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꿈꾸면 이루어진다. 요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건 그냥 꿈만 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가난뱅이 되고 싶다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몽상이에요. 망상이라고요. 꿈이 되려면은 나는 부자가 되겠다예요. 되겠다. 목표가 그다음에 목표를 정해야 돼. 어떻게? 나는 월천댁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 희망사항이 꿈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이 나타나야 돼. 행동이. 그런데 행동이 안 나타나면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주문 외우고 앉아있으면 부자가 되느냐 이거야. 안 돼요. 그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 그 말을 자꾸 하라고 그러냐면은 노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고. 그것을 자기 암시, 오토 서그제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암시로 자기에게 계속 자신감을 넣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지 못해.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성공학자들이 계속 자기 암시를 주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 그러면 좌절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게 성공학의 기본 흐름이에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망상이에요. 단지 희망사항이라고요. 그것이 꿈이 되려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예요. 되겠다.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월천댁이 되겠다. 이천댁이 되겠다. 어떻게? 하루에 파트너를 10명을 만나서 되겠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말하고 반복적으로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담배를 끊겠다. 담배를 끊어야지. 마크 트웨인이 세상에 가장 하기 쉬운 것은 담배 끊는 일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년에 360번을 끊을 수 있다. 매일 끊어 매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암시, 오토 서그제스천이 안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언젠가 석서시 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암시를 계속 주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오케이,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